안녕하세요.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마르키트 PMI 지수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근심이 시장을 다시 뒤덮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했는데 금요일 날 그 미국장 마감 이후에 한국, 이란, 이탈리아 등에서 바이러스가 놀라울 속도로 확 더 퍼진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고요. 다우 227포인트 0.78% 내렸고 S&P 500 지수 1.05% 내렸고 나스닥 1.79% 내렸는데 반도체 지수 2.99% 하락, 마이크론 3.41% 하락입니다. 즉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미 국채 수익률 추가 하락해서 10년물 1.473%, 3월물 1.559%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 채권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분석한 영상 참고 바랍니다. 내용 보시면 저는 아주 잘 된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노란 딱지 지금 붙어 있습니다. 아직도 비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3월 19일 날 기준금리 동결 확률 89%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99.26 살짝 내렸고요. 원달러 1207원으로 올랐고 원엔 10.83으로 올랐고요. 위안달러 7.02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하락해서 WTI 53불, 브렌트 57불 선입니다. 앞으로요 추가로 달러 더 강세될 것으로 보고요. 원 환율 약세, 위안 약세, 유가 약세 될 거다 이런 이전에 제가 여러 번 의견을 밝혔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각국의 2월 PMI 제조 구매 관리 지수 이거 발표됐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호주 49.8 상승, 일본 47.6 감소, 프랑스 49.7 감소, 독일 47.8 상승, 유로존 49.1 상승, 영국 51.9 상승입니다. 여기서 올랐다 하더라도요, 50 밑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나쁜 것이니까 기준이 50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것은 영국이 51.9로 올랐다는 것. 그 다음에 프랑스는 항상 50 이상에서 나쁘지 않았는데 50 밑으로 49.7로 감소한 게 이게 좀 특징적인데 이거 다 의미가 없고요. 오로지 한 개, 미국이죠, 미국. 마르크트 PMI 지수가 50.8로 크게 내렸습니다. 지난 12월 52.5가 단기 고점이었죠. 이게 조금씩 감소하더니 이번에 팍 감소했습니다. 일본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7% 올랐고요. 유로존 1.1% 올랐습니다. 브라질 외국인 직접 투자 56억 불, 이거 이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미국의 1월 기존 주택 판매 546만 호로 예상보다는 많지만 이전보다 줄어든 것이고요. 토요일 날 항상 나오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죠.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 그다음에 총 원료 시추수 각각 하나씩 증가해서요. 679개, 791개 이렇습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코비드 19라고 하는 거, 이거 바이러스 이 재난은 지금 매우 신중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엄청 지금 창궐을 하는 상태고요. 한국 선두로 해서 일본, 싱가포르 이쪽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동남아 국가들도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란 쪽, 이탈리아 쪽이 지금 폭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번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행, 레저, 항공, 호텔, 물류, 에너지 이런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소비 완전 얼어붙어 버리겠죠. 그 다음에 핵심 생산 거점들이 지금 바이러스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생산망도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투자를 집행하겠습니까? 계획된 투자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추세를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연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산, 소비, 투자 완전히 망가진다는 거죠. 글로벌하게. 지금 한국이 바이러스 이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더 많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이제 펼치겠죠. 그런데 이거 경기 부양책 여러 번 쓸 수가 없습니다.
딱 결정적인 순간에 제도를 한번 빡 쓰면은 이게 언젠가는 그러니까 극복을 할 것입니다.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지는 않겠죠.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입히는가 지금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어디까지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인가 그 상황을 잘 봐서 적절하게 부양책을 딱 써야지. 부양책도 한정이 있는 겁니다. 부양책이 뭐 그냥 공짜로 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부양책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회적 비용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잘 써야 한다는 겁니다. 초반에 그냥 ปุ๊ 썼다가 정작 써야 할 때 제대로 사용 못하면은 멍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당연히 이제 뭐 경기 부양책 이어지겠는데 이거 이제 잘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걸 초반에 그냥 쓰게 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망가지고 있는 가운데 쓰는 거는 별 효과가 없고요. 망가질 만큼 망가지고 나서 회복 직전에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좀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부양책이 아니고요. 부양책으로 바이러스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바이러스 위협이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이러스 위협 사라진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계절이 바뀌면서 저절로 사라지거나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갈리지만은 현재로서는 저절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다수 아닙니까? 뭐 무기 연구소에서 고의로 무기로 그런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실수로 누출됐다는 증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은 이 바이러스가 혹시나 저절로 사라지면 참 좋겠고요. 그게 안 되면은 백신을 개발해서 바이러스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재난의 경과를 주목하면서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각오하고 그 이후 전개되는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가장 시원롭게 적응하는 것,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이런 수동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각종 그 경제 전망들이 이제 홍수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요. 잘 새겨서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그 CNBC 시황란에 아주 제가 잘 들어온 그런 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Even if the outbreak recedes, 지금 outbreak라는 게 지금 바이러스 창구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recedes, 좀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global growth is still set to fall to zero in the first quarter. 1분기에 글로벌 성장률 0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한 분도 그 유명한 투자 전략가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운 좋게 바이러스가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1분기 성장률 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글로벌 성장률입니다. 미국, EU, 일본, 한국 다 포함해서요. 이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가 현재 수그러든다고 할 수 없잖아요. 바이러스 지금 더 기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러스 피크는 아직은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어제 저녁까지 늘어난 속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지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하고 이탈리아 폭증할 조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뭐 앞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란하고 이탈리아 이 사정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요 두 나라 이 바이러스 폭증하는 이 특징이 감염 경로가 아리송하다.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역 당국이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를 알면은 그 길목을 차단하는 게 그게 방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감염 경로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특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뭘 해야 합니까? 모르는 거죠. 바이러스 가는 길을 먼저 가서 길목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냥 바이러스 따라가는 게 바쁜 꼴이 됩니다. 그러면 방역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있는 인접 국가들 지금 모조리 이란 국경 봉쇄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하고 출입국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제가 봉쇄한 국가 본 게 조금 전에 본 게 터키입니다. 터키.
국경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제재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제재는 하면은 뭐 불평 불만 하는 나라들 많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개구멍집하고 막 그랬는데 바이러스 퍼지니까 각국이 알아서 경쟁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냥 봉쇄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란은 한국이나 이탈리아보다 상대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랫동안 미국 경제 제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은 바이러스 대응 능력이 지금 현저히 약하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 경제에 더 치명적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바이러스가 이란의 체제를 망가뜨릴 수 있을지 이게 저는 주목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신종 독재 부사부고 그래서 자유 이란으로 거듭나는 그런 천사의 바이러스, 구원의 바이러스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이탈리아는요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말이죠, 그 초반에 잠잠했었죠. 이탈리아도 초반에 잠잠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북부 지역, 이탈리아 북부 지역, 노던 이탈리아 그 부촌이 있는데 거기서 확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부자 동네에서. 그래서 유럽 지도 전체 수놓고 딱 보면은 이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뭐 저쪽 동남쪽 그 지중해 연안의 변방 아닙니까? 뭐 이탈리아 변방이죠. 예? 그래서 알프스만 막아버리면 지리적으로 차단이 용이합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하고 배는 당연히 막아버리겠죠. 왜 그런 거 하니? 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사람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알프스 쪽만 막아버리면 지리적으로 차단이 용이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탈리아를 봉쇄할 수 있을지 매우 주목이 됩니다. EU 조약이나 유로 조약 이런 조약 때문이죠. 이건 여러 국가들이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단일 시장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유로존에서는 통화도 유로라는 거 단일 통화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것을 지금 더 강화해 가겠다 뭐 이런 어떤 그것이 EU 정신 아니겠습니까? 또는 유로 정신 이런 건데 이걸 전염병 핑계로 과연 이탈리아 국경을 봉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딜레마 상황이죠. 바이러스를 이탈리아에 딱 묶지 못하면은 유럽 전체로 확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백신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바이러스를 묶는 유일한 방법은 봉쇄입니다. 봉쇄. 국경 봉쇄하는 거죠. 이탈리아 차단해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접 국가 가령 뭐 스위스나 프랑스 같은 데서 일단 비상이 걸리겠죠. 유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금 매우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이놈의 바이러스가 이제 EU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매우 주목됩니다. 참 대단한 바이러스입니다. 네. 사람이 키는 그 미터 단위 아닙니까? 그 세균이라고 하는 거 박테리아는 마이크로미터 단위고 그렇죠. 바이러스 키는 나노미터에 불과합니다. 나노미터. 야, 작은 놈이 더 무섭다 하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더 무섭고 더 지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나노미터 눈에 보이지 않는 요 놈이 이렇게 지금 지구 전체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인 그 입국 금지하고요. 또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이런 국가들이 지금 계속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갖고요. 이번 주 어떤 그 피크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우울합니다. 매우 우울합니다.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한국 바이러스 상황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참혹한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이 마지못해서 여론이 무서워서 이 심각 단계로 올리기는 했는데 아직도 입국 금지하라는 아우성에는 입을 꼭 닫고요. 뭉개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사협회에서 입국 금지 건의하던 첫 번째로 건의했던 그 순간에 신속히 입국 금지를 했더라면은 지금처럼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이 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미국은요,
그 크루즈선에서 감염돼 갖고 이송된 그 환자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더 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국 의료 시스템이나 한국 의료 시스템이나 뭐 한국이 그렇게 저는 못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입국 금지할 때 따라서 했더라면은 한국은 지금 바이러스 재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뿐입니다. 1. 자연사, 2. 사고사, 3. 범죄사입니다. 범죄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한 경우입니다. 자, 과연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경우입니까? 자연사는 아닙니다. 바이러스 없었다면 아직 살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연사는 아니고요. 자, 세월호 떠올리겠습니다. 불행한 해상 교통사고에 불과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에? 그 배 타고 여행 가다가 침몰한 거 아닙니까? 본질은 자동차 사고 날 수 있고요. 비행기 추락할 수도 있고요. 배도 침몰할 수 있습니다. 다 사고입니다. 사고. 해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조할 의무 있는 사람들이 구조를 안 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할 일을 안 해서 사람 죽었다고 부작위 살인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 퍼뜨려서 다른 사람이 그 바이러스 감염돼 갖고 죽었다면은 바이러스 퍼뜨린 사람을 살인죄로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살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뭐 패거나 찌르거나 총알을 박아버리거나 바이러스 감염시키는 것도 살해의 방법이고요. 문제는 그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일 뿐입니다. 사람을 살해하면은 살인죄가 되니까요. 살해의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고요. 예, 살해 행위와 사망의 결과 간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쟁점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짱구로 굴려서 생각해 봤더니 쟁점이 한 세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번, 바이러스 퍼지는 거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 않은 행위가 바이러스 퍼뜨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으면 그 살인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바이러스 퍼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데도 막지를 않아갖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이러스가 확 퍼져갖고 사람이 죽었다면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바이러스 퍼뜨린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될지 이거입니다. 즉 입국 금지가 바이러스를 막는 유효하고 적절한 것이고요.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세상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입국 금지 하잖아요. 입국 금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입국 금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입국 금지를 안 한 거, 이게 바로 부작위 아닙니까? 부작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부작위입니다. 이 부작위 한 것이, 즉 입국 금지 안 한 것이 바이러스 퍼뜨리는 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모릅니다. 네,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인과관계죠. 입국 금지 안에서 바이러스 더 많이 퍼졌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죽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질문해 보면은 입국 금지했더라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하게 창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사람도 안 죽거나 훨씬 적게 죽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입니다. 지금 그 사망자 숫자요. 아까 보니까 지금 6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초에 방송에서 언뜻 봤는데요. 서울 의대 그 교수 한 분이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적어도 2만 명 정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사건의 경과를 봐야 하겠지만 하여튼 제때 입국 금지했더라면은 바이러스가 이런 정도로 퍼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거나 훨씬 적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긍정된다면 그러면은 입국 금지 안 한 부작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긍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입국 금지 안에서 바이러스 퍼뜨려서 사람을 죽이겠다. 그런 고의가 있었는지 이겁니다. 또는 입국 금지 안 하면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 뭐 몇 명 정도 죽어도 할 수 없다. 그 정도는 용인하겠다. 그 정도는 죽으면 죽는 것이 재수 없는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국 금지 안 했다면은 그건 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 있는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고의가 있으면 부작위 살인죄가 되고요. 없다면 그러면 입국 금지 안 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이제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고요. 고의 없고 고의 인정되면 부작위 살인죄라는 겁니다. 고의 없고 과실만 인정되면 부작위 과실치사죄 될 것이고요. 고의도 부정되고 과실도 부정되면 그냥 바이러스 걸려갖고 재수 없이 뒤진 그린 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불행한 사고가 되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은요, 어제 그 영상에서 어느 분하고 댓글놀이 하다가요, 이렇게 좀 떠올라서 좀 더 이렇게 한번 짱구로 굴려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댓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안다고 하잖아요. 당사자는 사실을 말하고 법원이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의 쟁점들은 결국 법원이 판단한 것이고요. 그런데 법은 상식에서 멀지 않아야 하잖아요. 법이 상식에서 멀면 그거 법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 없으면 판단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발하는 게 뭡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공익의 대표라는 그 검사들이 이제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 대신 이제 조사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판단은 판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민은 뭡니까? 주인으로서 상식대로 법대로 처리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이러스 재난의 책임자가 누구냐? 저는요, 한 사람뿐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뿐이겠습니까? 세월호 역풍으로 침몰할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역풍 불어닥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작위 살인죄가 만약에 된다면 최소한 국무위원 전원을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을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말이죠. 입국 금지하자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이 국무위원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자, 즉 주인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해야 할 게 또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총선 연기하자는 헛소리가 나도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거. 이번에 부정선거만 막으면 이번 선거는 야권 최소 201석 이상입니다. 토굴 속에서 기어 나왔다는 분이 총선 연기 헛소리 하는데 다시 토굴 속으로 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부양한답시고 말이죠. 저소득층 소비 쿠폰 뿌린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총선 이후에 합시다. 총선 전에 하면은요, 그 부정선거 수단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의심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